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안녕스타 김건진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는 무역 협상에 여전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어 무역 협상에 울고 웃는 뉴욕 증시 오늘 월가 시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경제가 나 때문에 크게 어려움에 빠졌다. 하지만 미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라고 자신만만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미 증시는 다시 오를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무역 정책에 미 경제 부담은 아니다. 미 증시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중국이 50만 톤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했다라는 호재로 뉴욕 증시가 올라갈 만도 한데 문제는 이거죠. 마감 시한인 내년 3월 1일까지 미중 무역 합의 도출이 어렵다라는 월가의 비관적인 전망이 크게 대두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이 돌았었는데 사실은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안 나와도 되는 이슈인데 계속해서 지금 도출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무역 분쟁에서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결국은 기술 유출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늦춰지고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는 그런 미국을 달래기 위해서 선물 보따리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데 그래 이거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이거 계속해서 지금 현재 미국은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조금만 더 양보를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다. 근데 시장은 지금 대부분 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좋아질 것은 없다. 이제는 조금씩 어떻게 보면 타결점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평행선이었는데 이제는 좀 교착점으로 좀 점점점 움직여주고 있을 거니까요. 미중 무역 분쟁 협상 결국은 시간의 문제지 어떤 여기서 더 악화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다. 최악은 탈피가 됐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최악은 탈피가 됐지만 변동성을 일으키는 최대의 요인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미중 간 무역 긴장은 변동성을 일으키는 최대의 요인이라며 투자자들은 무역 협상에 대한 최근 긍정적인 이슈를 좋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합의가 나올 때까지 변동성이 사드라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많은 변동성을, 일단 변동성이라는 단어가 그렇죠? 이 기사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자, 그리고 이 이슈는 뭘까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인데요. 트럼프가 애플을 압박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투자에 속도 내는 애플, 텍사스에 신사옥을 구축했다고요. 애플의 앞으로의 향방을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자, 우선은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총 1위도 지금 현재 내준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애플은 그동안 뭘로 돈을 벌었습니까? 계속해서 휴대폰에 어떻게 보면 판매로 돈을 벌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삼성전자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듯이 지금 현재 애플의 흐름도 비슷하게 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즉 휴대폰은 더 이상 역성장입니다. 올해 벌써 더 이상 많이 늘어나지가 않고 역성장이 시작이 돼버렸다. 즉 여기에 휴대폰 가지고만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는 끝났다. 물론 애플은 지금 현재 휴대폰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 측면에서도 돈을 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앞으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전략이 나오지 않는다면 조금 지금 현재 돌아가신 분은 하늘에서 지금 좀 통곡을 하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애플이 연초 발표한 300억 달러 투자, 2만 명 고용 등 미국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올 들어서 미국서 6천 명을 고용했다. 애플은 내년에 과제를 크게 아마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애플을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삼성전자 먼저 볼게요. 4만 원도 붕괴했습니다. 실적 부진 우려에 투심 악화. 여기저기서 좀 곡소리가 나요. 나 5만 원 중반에서 샀는데, 나 4만 원 후반에서 샀는데 거의 다 거기에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 4만 원 후반에서 5만 원 중반까지의 매수한 투자자들이 거의 다 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매수에 대한 얘기가 사실 나왔거든요. 최근에 증권가에서.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4만 원을 지지하기는커녕 4만 원을 붕괴시켰습니다. 반도체, 모바일 등 사업 부진 전망에 증권사들이 잇따라 목표 주가를 하향하고 있습니다. 액면 분할 후에 최저 수준을 52주 신저가 기록을 바뀌어버렸고요. 오늘 삼성전자 보고서 낸 증권사 10여 곳의 목표가 하향 볼 수 있습니다.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 때문인데요. 4분기 매출
매출액이 61조 원, 영업이익 13조 원 수준에 그칠 것이다라면서 전 분기보다 이건 20% 안팎의 감소되는 영업이익이에요. 계속 최고가 행진을 나타내던 실적이 아마 브레이크가 걸릴 예정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실적이 가장 크게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우려만 있었던 게 이제 실제 숫자로 증명이 됐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4분기 실적이 불과 한 1,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15조 이상은 그래서 나올 거야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어제 나오는 레포트들을 보면 13조 원대로 하향이 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년 1분기 정도는 괜찮아질 거야라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이제는 내년 하반기 쪽으로 지금 현재 눈을 돌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다라는 거. 조금씩 그 이익단이 하락이 돼버리면 삼성전자도 옆으로 계속해서 횡보할 수밖에 없는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즉 지금 라인에서는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 속상한 얘기지만 조금 잘라놓고 한 단계 뒤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장기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좀 길게 보신다면 그래도 괜찮다. 계속해서 어떻게 주주 환원 정책을 사용을 해줄 거기 때문에 예금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라는 예금에 이 있는 정도 것보다는 그래도 낫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린 그 분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네. 지금의 굉장히 안 좋은 이런 심리 현상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거의 이제 불안감, 이 우라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볼 때 4만 원 아래는 매수 기회냐라는 그렇죠. 건데 네.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아니면 4만 원 이하는 이건 진짜 절호의 찬스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그렇습니다. 밸류에이션만 보면 지금도 정말 싼 회사입니다. 세계 1위 회사는 분명히 맞다라는 거. 근데 IT 쪽이 좀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한 이런 이슈가 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만 넘어가면 또 아무렇지도 않게 될 겁니다. 삼성전자는 어떻게 황금 분할이 되어 있는 겁니다. 휴대폰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이런 황금 분할이 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이쪽에서 돈을 못 벌면 이쪽에서 벌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아가 줄 거고요. 지금 워낙 돈을 많이 벌어서 눈높이가 연만큼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이 흐름이 조금 이날보다 이만큼 올라간 상태에서 더 이게 아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보는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객관적으로 머리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분명히 밸류에이션은 싼 구간이긴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락의 문제는 실적입니다. 실적 부분이 반도체 부분의 실적 또한 브레이크 걸릴 예상이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그렇죠. IM 부분의 실적 부분 같이 나오는데요. 반도체 전방 수요 둔화에 따른 출하량 감소로 삼성전자의 실적이 시장 예상을 하회할 것이다. 내년에 반도체 수요 증가율은 상저하고가 뚜렷한 전망이다. 자, 수요 부진, 실적 둔화. 여기에 바로 반도체가 계속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에 우려가 나타나는 게 삼성전자뿐 아닙니다. 오늘 SK하이닉스 주가 같이 보여주시죠. 반도체에 대한 출하량 감소로 실적 시장 예상에 SK하이닉스는 오늘 삼성전자보다 더 떨어지고 있어요. 1위 업체가 덜 빠지는 건 항상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종목들은 당연히 더 많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5% SK하이닉스 오늘 장 시작보다 정말 싼 회사입니다. 되네요. 그런데 얘들은 뭘로 집중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까? 바로 반도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근데 반도체의 수요가 조금씩 줄어들 거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지배적이다. 바로 이 메모리 쪽이 계속해서 하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볼 것 같고요. 밸류는 싸지만 이게 과연 언제 올라올까는 지금 현재 물음표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 보수적인 의견인 거죠?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당연히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보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는 게 맞다. 딱 주가에서 지금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 것처럼 SK하이닉스가 더 타격을 받는군요. 그렇죠. 2%, 4% 차이가 많이 나는 회사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한국 증시의 투톱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금요일의 시장에서 두드러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징주로 살펴봤고요. 유럽에서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올해 말에 양적 완화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제로금리를 내년 여름까지는 유지하기로 했고요. 기준금리의 정책금리 동결 내년 여름까지 현 금리 수준의 유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드라기 총재가 위험 균형의 하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경제 성장률은 전망치가 하향됐습니다.
그런데도 양적 완화는 일단 종료는 되게 되었네요. ECB가 제로 기준금리를 유지하며 내년 여름까지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고요. 경기 부양을 위한 자산 매입 프로그램 일단 종료되는 부분을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전망치가 하향되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종료될 수밖에 없나요? 우선은 뭐 자기들이 원칙대로 했다라는 예정되는 얘기를 대로? 했다라는 건데 그것을 단서로 달았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향이 되면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돈 풀어줄게라는 이런 얘기까지도 됐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시장의 체력에 대한 게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거다. 물론 최근에 뭐 어떻게 보면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한 이런 논란도 있었었고 프랑스의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마크롱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야 이거 좀 늦춰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현재 22의 상태는 아니야. 이 정도면 우리가 양적 완화는 이제 종료한다. 어떻게 보면 미국은 지금 현재 열심히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태고 이제 돈을 풀어서 하는 이런 예. 부양 정책은 이제는 마무리가 돼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라고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거 다른 이런 여타는 그래도 괜찮게 지금 현재 22가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조금씩 좋아진다. 물론 안 좋아지면 우리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겠다. 양적 완화 언제든지 할 것이다. 하겠다라는 얘기를 자산 매입 해줬기 프로그램 때문에, 할 것이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다시 내놨나요? 중립적 영향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다 이거는 네.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다는 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시장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 얘기한 대로 양적 완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은 종료를 시켰습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시작되어도 유럽은 그렇게 금리 인상을 네네. 급하게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유로존 경제 성장률 전망치 9월에 제시한 2.0%에서 앞자리가 바뀌었네요. 네네. 1.9%로 하향 조정했고요. 내년의 경제 성장 전망치도 1.8에서 1.7%로 내려잡았습니다. 오늘 유럽에 대한 증시 상황도 잘 살펴봐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봅니다.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있는데 함께했습니다.